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 들어가시면 이렇게 칼럼이 항상 기고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이 언론사에 기고되는 칼럼을 이렇게 링크까지 친절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7기 회원 모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서비스 상담 문의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 이틀 연속 반등하면서 21선 제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34,200포인트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뭐 이탈은 당연히 안 하는 거고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단기 이슈로 밀렸다라고 하면 3일 안에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했는데 바로 뭐 하루 만에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21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 미증시 회복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추세를 꺾으려고 하지 않은 모습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이탈한 후에 한 차례 하락이 있었지만 14,000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좀 밀려도 14,000만 이탈 안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바로 회복을 보이면서 저점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는 21선을 양대 증시 모두 이탈하지 않고 유지해주는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선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사상최 효과를 돌파할 수 있다. 자, IMF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은 유지했는데 2022년까지 코로나 종식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신용평가사죠. 피치사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나라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3월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이제 3.7%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4.5%로 상향 조정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생각보다는 기존에 있던 1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빠르게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피치사의 경우는 뭐 그 무디스하고 S&P 이렇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는 3250 딱 걸쳐 놨습니다. 21선 이제 미국처럼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회복을 못했고, 지금 3200 돌파한 후에 박스권을 그리면서 그냥 그대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추세를 꺾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진자 수는 1800명을 넘어가면서 이제 전일 확진자 수죠. 1800명 이상으로 1842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전일 1781명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신 해외 유입이 56명에서 309명으로 늘면서 이제 오히려 국내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국내 확진자는 줄어들었고 이제 해외 확진자가 늘었다라는 정도는 뭐 특이 동향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안정적. 오늘 좋았던 것은 선물 수급입니다. 그동안 최근에 일부 우려감으로 인해서 선물 이제 매도 포지션 일부 잡아놨던 부분을 다 청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주식은 매수가 일부 들어왔고, 금융투자의 매수는 단기적인 부분이 많고, 그리고 선물 동향에 힘입어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코스피 주식을 크게 매수했다라기보다는 매도하지 않았다, 매도 주체가 없었다라는 정도로 보시고, 오히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를, 대량 매수를 좀 의미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풋옵션으로 강하게 뭐 해지를 걸거나 하는 모습도 없었다라는 것. 그러면은 코스피는 선물 수급이 굉장히 강한 극상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하락 포지션을 다 정리했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500억 이상을 매수하면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은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데 외국인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데 최근에는 코스닥에 관심이 좀 높아 보인다. 작년 11월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코스닥에 외국인들이 좀 집중해서 관심 갖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050포인트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향해 다시 한번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종목 동향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보시는 분들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 장비주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확인하시면 되는데 3252탈에서 조금 최근에는 어려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면서 저점 잡고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면서 바로 회복을 보이는 모습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반도체 관련주들도 나쁠 게 없다라는 것. 삼성전자 최근에 뭐 8만원 이탈해서 지금 8만원 딱 붙여놨는데 82,500원 회복될 때까지는 그렇게 삼성전자 별 볼 일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형보다 나은 아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삼성전기가 낫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지지선 테스트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나은 모습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16만 5천 원 구간 이 부분 지지력 받으면서 벌써 18만 원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보다 나은 아우가 될 것이다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저렇게 부진해도 먼저 13만원 돌파하고 삼성전자 박스권 들어올 때 14만 5천원을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 삼성전자는 1월에 슈팅이 나왔지만 SK하이닉스는 추세적으로 올라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회복돼도 된다. 같이 올라가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삼성전자 못 간다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DB하이텍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반도체 관련주 보실 때 뭐 탑픽으로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67,000원 회복에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내일 정도에 돌파해 주는 게 좋고, 만약 돌파 못해도 한 1, 2주 정도 기다리면은 한 7월 말이나 아니면 8월 뭐 정도 되면은 돌파해서 뭐 74,000원도 다시 노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67,000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돌파 실패한다 그러면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63,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기다리면 된다. 바로 돌파하면은 좋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뭐 기업 가치에 비해서 수급적으로 좀 눌려있는 모습이었는데 23,000원 회복하면서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2만원 중반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고 2만원 후반 정도 넘어가서 올해 안에 3만원은 당연한 거고 뭐 4만원대를 넘봐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2만원 중반부터 넘어가야 그 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AD 테크놀로지라던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21선, 61선 다 이제 골든 크로스 내면서 방향 자체는 추세를 위쪽 방향으로 올리고 있다. 그래서 2만원 중반대 넘어가서 27,000원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게 27,000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면 3만원에서 짧게 보면 3만원, 이제 조금 더 보면 33,000원, 33,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3만원 후반에서 4만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부터 이제 TSMC에서 삼성으로 갈아타면서 물론 하이닉스랑도 거래하지만 우리나라 TSMC에서 우리나라 국내 쪽으로 갈아타면서 이제 AD 테크놀로지 국내향 모멘텀이 발휘될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기대감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8월 11일 갤럭시 언팩 그리고 뭐 아이폰 13 같은 경우도 충분히 뭐 긍정적인 효과 발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ICD나 뭐 힘스나 뭐 이런 장비주들 항상 뭐 말씀을 드렸었고 뭐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도 말씀드렸죠.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이제 뭐 드림텍이나 제용솔루텍, 옵트론텍 이런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OLED나 이런 소재나 이쪽으로 해서 이제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G 폴더블 이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기대감이 높다. 여기에 반도체도 모바일 디램 쪽으로 당연히 관심을 갖고 카메라 모듈 쪽까지 함께 보면 된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를 비롯해서 이제 2분기 호실적 관련주들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43만원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좀 꾸준할 수 있다. 최근에 카카오가 좀 쉬어야 됩니다라고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가 쉬는 동안은 네이버가 조금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이버가 추세를 예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카카오가 네이버에 다시 내주는 시가총액 3위 자리의 싸움도 재미가 있죠.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도 2분기 인플레이션 우려감 얘기 나오면서 구리 가격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모습 보이고 최근에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 얘기 나오면 당연히 풍산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2분기까지 좋았으니까. 그래서 풍산은 뭐 실적 모멘텀으로 해서 일단은 요 39,000원에서 4만원 사이 요 구간에 60일선을 넘어간다, 여기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풍산은 다시 한번 위쪽 방향을 살포시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후성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권 그리고 냉매가스 쪽으로 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불화수소까지 있죠. 그래서 좋은 기업이다, 탄탄한 기업이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12,500원 넘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자, CJ 프레시에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2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 있는 종목들 61선 정도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뭐 유니드나 백산이나 뭐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일 이제 조선주들 기술적 반등 나올 타이밍이 됐다. 그래서 현대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말씀드렸는데 대우조선해양도 33,000원 정도는 최소한의 것은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36,000원, 2차적으로 39,000원까지 볼 수 있고 이제 60일선을 넘어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36,000원이 공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대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장주라서 뭐 크게 안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868억 수주까지 이어지면서 뭐 어제 이어서 반등이 살짝 나왔습니다. 21선 건드려주고 온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21선 한번 맛보기 정도는 했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오는 섹터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나 현대철, 동국제강 등등 철강 관련주들도 포스코 양호한 실적 발표하면서 2분기 실적까지 철강주는 실적 의심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3분기부터는 조금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후반 가격 인상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는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2분기까지 좋았다가 휴식치가 취하고 있는 경기민감주들 기술적 반등 정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화학주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렸는데 이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금융주 같은 경우도 미국 국채금리가 최근에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다행히 조금 회복되면서 이제 뭐 하나금융지주라던가 이런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생명 정도 이런 생보사 그리고 현대해상 같은 이런 손보사 같은 정도, 손보사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행주나 생명보험사보다는 손보사가 좋다. 자, 금융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보다는 금리 인상기에 더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세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때, 뭐 최저금리에서 한두 번 인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금리가 꾸준하게 인상된다라고 하면은 금융주가 긍정적이다. 예대마진이 이제 늘어나면서 좋아진다라고 수익성이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권주 쪽에서는 뭐 유한타증권이나 이런 종목들이 중소형 증권사들이 우리금융그룹의 이제 M&A 추진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21, 61선 요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최근에 M&A 관련 쪽으로도 움직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이 잘 나왔는데 여행주 쪽에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관련주들이 기술적 반등은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래도 반등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이런 모두투어라던가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이런 호텔신라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 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진자는 늘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미국 영향력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제 1781명, 죄송합니다. 81명이었고 오늘 발표된 건 1842명인데 이게 조금 감소되는 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었죠. 그런데 전일 해외에서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게 56명이었는데 자, 오늘 보니까 해외 유입이 309명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확진자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확진자는 늘었지만 국내 확진자는 192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발병된 것은 1700명이 넘는데 오늘 보니까 1500명대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너무 큰 우려감으로 작용하진 않았다. 추가적으로 늘지 않았다. 물론 1500명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많습니다. 해외 기준으로는 뭐 택도 없지만 뭐 2만 명 넘고 몇만 명 넘고 10만 명 넘어가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1000명만 넘어가도 뭐 굉장히 뭐 경고등을 울리는 나라니까 그렇다고 보면 1500명도 많지만 전일보단 줄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일 오히려 이렇게 밀렸던 게 이제 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좋은 그냥 휴식 구간이 될 수 있다. 한 차례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추후에는 다시 한번 반등 모색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5만 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카카오의 이 카카오페이 상장 지연된 부분 안 좋은 것만 보실 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안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카카오 게임즈 오늘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1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딘 기대감 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카카오 게임즈 말고도 SK 머티리얼즈 이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늘 해가지고까지도 연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격이 과다하니까 조금 쉬어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 나오고 유지되지 못하고 쭈루룩 밀려 내려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급제 진출하는 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솔케미칼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솔케미칼 이제 전일 말씀드리고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후간 넘어가는 거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26만 원 넘어서 지금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래량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 이제 뭐 대통령께서 이제 일본 방일 부분을 이제 안 한다라고 하고 취소되고 나서 이제 미국 일본에서 이제 소재 규제 관련주들 기존의 대장주들 솔브레인, 동지세미케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35만 원 돌파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지금 35만 원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는 유지하지는 못했는데 동지세미캠도 다시 한번 이 3만 원대를 두들기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은 모습입니다. 결국은 돌파하게 됩니다. 지금 추세는 이미 만들었다. 정해진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당분간 2분기 실적주 보셔야 됩니다. 1년 넘게 제가 실적 시즌마다 말씀드렸으니 이제 다 기억나실 거예요. 외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웹툰 관련주, 물류 관련주, 이런 실내에 있는 놀고 먹자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 잘 보시면 되고 금일 말씀드린 폴더블 쪽에 뭐 힌지, OLED 장비, 그리고 소재, 카메라 모듈, 해운주 이런 쉬는 종목들, 기술적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랑 3분기에 좋아질 섹터들, 하반기에 좋아질 섹터들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갖고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구간이 하반기가 수익을 여러분들이 끌어올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만약 혼자서 어렵다면은 저희가 아까 올려드렸던 요 상담 문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따뜻한 연말 준비하실 분들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